여러분들 교재 48쪽인가요? 45쪽. 네, 45쪽입니다. 45쪽 허용 응력과 안전율이에요. 자, 오늘은 허용 응력과 안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허용 응력과 안전율.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응력 변형률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면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모르면 설계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만큼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그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공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허용 응력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거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뭐예요? 결론이죠, 결론. 그죠? 이 허용 응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시험을 본다든지 뭐 할 때 보면은, 응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20mm 곱하기 20mm인, 이러한 단면의 봉에, 인장하중이 500, 조금 더 할까요? 5000뉴턴. 5000뉴턴의 인장하중이 작용된다. 이때 발생하는 응력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죠. 이런 재료에 가로가 20mm, 세로가 20mm, 정사각형이다, 그죠? 이 재료에 하중이 작용되는 거야.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장하중이, 그죠? 얼마의 인장하중이? 5000뉴턴의 인장하중이 이렇게 작용된단 말이야. 이때 이 재료의 단면에, 횡단면에 이 단면이 있겠지, 그죠? 이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요. 식을요. 시그마는 응력 기호 시그마로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인장 응력이 되겠다. 그죠? 인장하중이니까. 그러면 시그마는 A분의 P. 그죠? PT. 이건 얼마가 됩니까? 면적이 뭐예요? 단면적. 이거죠?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다. 그죠? 두 번 곱하니까, 면적이니까. 하중은 얼마예요? 5000뉴턴.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은요, 이거, 400. 그죠? 4분의 50 하면 얼마예요? 4, 1은 4, 10, 4, 2, 8, 12.5인가요? 암산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산기 누르세요. 자, 12.5 어떻게 됩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뭘 의미해요? 이런 상황에서 5000뉴턴에 이렇게 힘이 작용이 될 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1mm 제곱당, 면적 1mm 제곱당 얼마의 하중을 받고 있다? 12.5뉴턴의 하중을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단면상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요 가로 세로가 1mm가 되는 그 면적에 요 작은 요 가로 세로가 1mm가 되는 이 면적에 얼마의 힘을 받는다? 12.5뉴턴의 힘을 받는다. 이런 응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용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미 치수가 결정이 되어져 있는 이 재료에 어떤 하중이 작용이 됐어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응력. 이런 응력을 우리가 무슨 응력이라고 하냐면 사용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응력을 구해라. 얼만큼의 응력이 발생하겠는가? 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용 응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응력은 무슨 응력이에요? 허용 응력. 허용 응력입니다.
그럼 이 허용 응력은 뭐냐? 이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응력이에요. 예. 설계 기준 응력입니다. 예. 그냥 이거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예. 설계를 할 때 기준으로 잡는 응력이다. 예. 뭐가? 허용 응력이. 알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응력 변형열선도 공부했거든요. 볼게요. 응력 변형열선도. 예. 세로축에는 응력, 가로축에는 변형률을 놨을 때 연질 재료일 경우에 선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예. 이렇게 진응력 선도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는 비례 한도가 있었고 탄성 한도가 있었고 항복 강도가 있었고 극한 강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랬죠? 예,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탄성 한도입니다. 중요한 거죠. 예. 탄성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재료가 힘을 받으면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 힘이 제거됐을 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 그래서 모든 재료는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되더라도 그 힘이 제거됐을 때 원래의 길이로 모양으로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얘가 힘을 받아야 돼요. 하중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범위가 바로 이 탄성 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도라는 말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응력 값이에요. 이 한도라는 것은 바로 응력 값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응력이 이 탄성 한도 범위 밖에서 발생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예. 이 값보다 더 큰 응력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면 그냥 재료가 파괴가 된다? 아니면 영구 변형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생되는 응력은 바로 이 탄성 한도 범위 어떤 이내. 예?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그거는 뭐예요? 몰라요. 그럼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단연간 그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 값이 가장 좋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탄성 한도 범위 이내에서의 어떤 값을 우리가 정하는데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허용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설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응력이에요. 사용을 할 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할 때 발생되는 응력이, 이 사용 응력이 이 허용 응력보다 더 크게 발생이 되면 안 돼. 그 한계가 바로 뭐냐? 허용 응력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허용 응력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극한 강도라고 했죠? 예, 극한 강도라고 했어요. 예. 이 값을 뭐라고 했습니까? 항복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그랬어요. 전성의 재료는 극한 강도를 기준해 가지고 허용 응력 값을 정하고 연성의 재료는 항복 강도를 기준해서 허용 응력을 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그 회사나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값이고요. 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극한 강도를 기준해 가지고서 이 허용 응력을 결정한다고 합시다. 극한 강도보다 이 허용 응력은 어떻습니까? 커요, 작아요? 많이 작아요. 그러면은 이 값을 기준해 가지고 이 값을 구해낼 때 이게 작은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보다 큰 값으로 얘를 나눠주면 돼요. 네? 네. 1보다 큰 값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0.5 하면 얼마가 나와요? 8 나오죠. 그잖아요. 4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그렇죠? 예, 1보다 큰 값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결과값이 작아져요.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눠주면 결과값이 더 커져요. 그래서 1보다 큰 어떤 값을 정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안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 안전율 또는 안전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안전율 또는 안전계수. 예, 기호 보통 우리가 S로 놓습니다. S. 예, S. 예, 기호 S로 놓습니다. S는 어떤 값이냐? S는 허용 응력분의 예, 허용 응력분의 뭐예요? 극한 강도. 아니, 극한 강도. 네, 이렇게 됩니다.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죠? 얘가 작으니까. 아, 또는 뭐예요? 허용 응력은 예, 허용 응력은 어떻게 구해지는 값이에요? 안전율 분의 그죠? 안전율. 네. 극한 강도. 가 허용 응력이 되는 겁니다. 기호로 쓴다면 S. 이거는 시그마 맥시멈. 네. 허용 응력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서 설계실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낼 때 예, S 값을 5로 하겠다. 5로 하겠다. 그리고 그 재료의 극한 강도는 시그마 맥시멈은 400 메가파스칼이다. 메가파스칼?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전에 얘기했죠? 예. 1 메가파스칼은 얼마예요? 1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허용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허용 응력은 우리가 아래 첨자 A를 붙여요. 이렇게요. A를 붙입니다. allowed 해가지고 A. 예. 시그마 A는 어떻게 됩니까? S분의 시그마 맥시멈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5분의 맥시멈 400. 얼마예요? 80이죠. 그죠? 예. 80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예.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허용 응력, 기준 응력이 되는, 설계 기준 응력이 되는 거예요. 이 재료를 설계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이 재료에 발생하는 응력은 항상 1mm 제곱당 80뉴턴의 뭐예요? 그 이상의 힘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못 받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계합니까? 어떻게 설계합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치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단면이 원이면은 이 지름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이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응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면적에 대해서 반비례를 해요. 그렇죠?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설계를 할 때 이 부품이 받는 힘이 얼마일 것이다라는 게 나오죠. 예를 든다면 내가 자동차를 설계를 해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뭐예요? 바퀴가 앞에 2개, 뒤에 2개, 4개입니다. 4군데에서 차체 무게를 떠받쳐 줍니다. 그럼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경차 기준에서 약 한 1톤 정도 돼요. 1톤 알죠? 1000kg 중, 예, 그거를 갖다가 뉴턴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톤. 1톤은 1000kg 중력 단위 옛날에 쓰던 중이에요. 이걸 1톤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거 뉴턴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9.8을 곱하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9,800. 맞죠? 네. 98,000인가요? 아니요, 9,800 맞아요. 9.8이니까. 예, 9,800 맞죠? 그죠? 예, 9,800 뉴턴의 크기가 바로 1톤이죠. 그죠? 이게 차체 무게예요. 그런데 이것만 봤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5명이 타요. 그러면 한 사람당,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당, 인당, 보통 뭐 한 70kg 중 더 전후가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은 70kg 중 전후인데,
그거 그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뭐 80kg 중이나 100kg 중에 그러한 그 뚱뚱한 사람이 타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 한 사람당 한 100kg로 잡는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 5명은 500kg예요. 그죠? 그럼 0.5톤이에요. 플러스 또 0.5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0.5톤이면 이거 뭐예요? 500kg. 4,900 뉴턴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이것만 잡아요? 안 돼요. 뒤에 트렁크에다 또 뭐 짐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짐 한 100kg 또 실른다. 100kg 실른다. 예. 980. 그러면 이거는 100kg면은 이건 얼마가 됩니까? 980 뉴턴이 되나요?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가 항상 평지만 다니나요? 아스팔트? 아니에요. 시골길, 비포장도로도 다녀요. 막 이렇게 충격이 막 가해집니다. 충격이 가해질 때는 그거에 뭐예요? 정적으로 가해질 때, 예, 정적으로 가해질 때 거의 2배 정도의 그런 하중으로 다 봅니다. 그걸 충격 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해요. 예, 9,800, 4,900, 980 이걸 다 더해요. 예, 더했더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게 뭐 한 16,000 나오나요? 대충? 예,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럼 16,000에다가 더 곱하기 얼마를 한다?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32,000이네. 그죠?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에 그 축에 얼마의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뭐 32,000? 예. 정확히 얼마예요? 계산기 누르니까 얼마 나와요? 15,680. 15,680 600. 네. 뉴턴이 나와요. 이게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하면은 31,320. 31,320 뉴턴의 60이요. 예. 60에 32,360 뉴턴의 이러한 힘이 자동차에 이렇게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힘이 걸릴 때 축이 안전해야 돼요. 그럼 축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뭐 SM45C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축을 만들고자 하는 그 축 재료의 이 극한 강도를 보니까 그 재료의 극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재료의 극한 강도가 시그마 맥시멈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은 뭐 800 메가파스칼 이야. 80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야. 그래서 이 차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게 타고 다니다가 뭐 이게 부러지면 돼야 안 돼요? 아유, 사람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안전율을 갖다가 10으로, S값을 나는 10으로 할 거야. 10으로. 이게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예,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단연간의 경험이라든가 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실험을 하고 하면서 이 이제 S값은 정해지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차가 뭐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막에서 운행되는 거냐, 아니면 저 북극에서 운행되는 거냐. 기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각각 달라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일단 S는 10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허용 응력 시그마 A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10분의 800. 얼마가 돼요? 8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차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허용 응력이 81mm 제곱당 80 뉴턴의 힘을 받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자동차에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라고요? 이거래요. 예, 이거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네 군데에서 얘를 떠받쳐 주니까, 네 군데에서. 그죠? 네 군데에서 떠받쳐 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가해지는 하중이. 그럼 가해지는 하중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1360 하면 얼마가 나와요? 7,840이 나왔습니다. 7,840이 나왔습니다. 뉴턴이에요. 자, 허용 응력은 얼마예요? 80에 시그마 A는 80 뉴턴, 예, 8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걸 기준해 가지고서 나는 이제 이걸 설계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원형 단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단면적. 예, 단면이 지름 D인.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응력 이 시그마 A는 응력이니까 면적분의 힘이에요. 면적분의 힘인데 이게 얼마예요? 7,840이에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80이요. 그럼 A가 구해지죠. 그죠? 네. 이 허용 응력은요, 예, 이 허용 응력은요, 우리가 아까 여기 사용 응력 구했잖아요. 그죠? 그 사용 응력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응력은 이 허용 응력보다 항상 작거나 최대한 같은 맥시멈, 그죠? 네, 그 값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 응력을 내가 시그마 W라고 이렇게 첨자를 붙이면은 이거는 항상 이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80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A 값이 구해집니다.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80분의 7,840이에요. 계산기 눌러볼까요? 예. 예, 98이 나왔어요. 98mm 제곱이래요. 단면적이 98mm 제곱이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원형 단면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이게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예, 4분의 파이 D 제곱이 얼마라고요? 98이래요. D 값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지름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예요. 이게 설계예요. 예. 그래서 허용 응력 값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 값은, 예,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예. 여기가 극한 강도, 그죠? 예, 극한 강도 시그마 맥시멈. 여기가 항복 강도 시그마 Y. 예. 항복 강도 시그마 Y라고 놓을게요. 예. 시그마 Y.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탄성 한도가 있었죠. 그죠? 예, 탄성 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탄성 한도 아래쪽에 비례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례 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료를 설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그때 그 제품에 발생되는 응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탄성 한도 범위 이내에서 작동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힘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일부러 적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기준해가지고 재료를 튼튼하게 만들면 되죠. 치수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힘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재료의 치수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탄성 한도 범위 이내에서의 어떤 응력 값을 내가 기준해가지고서 설계를 하겠다. 이 응력을 무슨 응력이라고 한다고요? 허용 응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허용 응력. 알겠습니까? 네. 자, 이때 이 허용 응력은 어떤 값이 되느냐? 허용 응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그마 A는 S분의 시그마 맥시멈이 된다. 이 S가 바로 뭐예요? 안전율 또는 안전계수라고 하는 값이단 말이죠. 이 값은 항상 무조건 1보다 커야 된단 말이죠. 네. 이 값을 기준해가지고서 이 값으로 만들려고 하니 1보다 큰 수로 나눠줘야지만이 이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S값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노하우단 말이죠.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S값을 이 정도 하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 하중의 상태가 무슨 뭐 동하중이냐 정하중이냐
또 이게 뭐 열대 지방에서 사용되는 거냐 아니면 극지방에서 사용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S 값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S 값은요. 예. 그래서 S분의 이 시그마 맥시멈 해가지고 그 값을, 나온 값을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여기에서 항복 강도. 이 값이 시그마 Y 값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는이에요. 와. 예. 또는. 예. 또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뭐 전성이 풍부한 재료일 때는 예. 연성이 풍부한 자료일 때는 얘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허용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허용 능력이 시그마 A가 이제 얼마가 나왔어요? 예. 뭐 5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1mm 제곱당 50 뉴턴 이상의 힘이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지금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재료가 목적이 여기에 받는 하중이 1000 뉴턴의 그러한 힘을 받는 재료예요. 그럼 이때 이 단면적을 갖다가 얼마로 하면 되겠냐? 이 단면적을 이 A 값을 얼마로 해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 재료는 무조건 되고 최대 이 힘을 받아요. 네? 네. 여기에 맞게끔 이 A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시그마 A는 허용 능력은 1000뉴턴이 가해졌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능력 있죠. 그죠? 그 능력을 뭐라고 했어요? 사용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용 능력 시그마 W보다 항상 어때요? 커야 돼요. 기준이니까. 발생하는 능력은 얘보다 항상 작거나 최소한 같아야 돼요. 예.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죠? 예. 힘은 얼마예요? A분의 P 10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5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50분의 1000이 되죠. 얼마예요? 20mm 제곱이 되면 됩니다. 단면적은 20mm 제곱만 되면은, 예, 이 1000뉴턴의 힘을 받더라도 얘가 뭐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이 작으면. 큰일 나죠. 다니면서 땅 받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죠. 20보다 더 커지죠. 네. 그죠? 예. 예. 50보다 더 커지죠. 50보다. 밀리미터 제곱당 받는 하중의 크기가 더 커진단 말이야. 이게 작아지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안전율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 다 이해되시죠? 네. 예,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